자, 오늘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회복자라는 것은 그 점유물의 소유자로서 소송에서 승소한 자를 회복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결국은 회복자한테 점유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점유는 선의의 점유가 있을 수 있고 악의의 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점유는 어떻게 반환하냐, 악의의 점유는 어떻게 반환하냐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또 그걸 어떻게 반환하냐가 문제죠. 자, 그럴 때 점유자는 크게 네 종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선의의 점유와 악의 점유가 있고 자주의 점유와 타주의 점유가 있습니다. 자,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점유의 각각의 조합체에서 어떻게 회복자에게 반환하냐의 문제가 발생하죠. 중개사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 언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 이걸 핵심으로 암기하시면 한 문제씩 맞출 수가 있죠.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합니다. 일단은 점유는 선의의 점유자는 있는 그대로 소재기 시까지는 소장 재기 시까지는 선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이 된 자는 그동안의 과실 수취권은 발생합니다. 과실은 차임을 말하는데 차임료를 수령권은 있습니다. 그 소장 재기 시까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 대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와 보존에 꼭 필요한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러고, 특별한 필요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그 집에 있어서 점유물에서 예기치 못한 보존에 관한 비용이 들었을 때를 특별한 필요비라 그럽니다. 특별한 필요비는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또는 홍수가 나서 물이 침수가 됐다든가, 이런 걸로 인한 비용 청구는 특별한 필요비라 그럽니다. 특별한 필요비는 언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시험에 특별한 필요비를 구별하지 말고 통상의 필요비라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필요비는 중요하지 않고 모든 필요비에서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한 필요비의 이 용어를 나온 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면 안 되죠.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다로 그래야 됩니다. 필요비는 여기서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그 소재기 시까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한 월세는 수령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반환할 필요는 없는데, 그 대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도 자기가 지불해야겠죠. 하지만 특별한 필요비는 여전히 모든 점유자가 소유자,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필요비는 이제부터 변론으로 하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은 있으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는요. 악의의 점유자는 남의 것인지 알면서도 점유했기 때문에 자, 소에서 패소를 하면 회복자에게 전부 반환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과실 수취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수령하면 그 과실 차임료도 원상 회복하는 의미에서 자, 회복자한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는 대신 자, 남의 점유물에 대해 돈을 쓰는 것은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의 필요비든 그 다음에 유익비든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은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선의의 점유자는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은 인정되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죠. 유익비 청구는 선이든 악이든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됐을 때의 비용을 유익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점유물의 시가가 올랐으니까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익비는 선이든 악이든 누구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어떻게 반환하냐의 문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 그럽니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더 깊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다 주장할 수 있겠죠. 점유권은 승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하자도 다 똑같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죠. 하자도 계승된다. 그러면 됩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악의의 점유자는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는 이미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악의의 점유자는요, 직접 받은 것은 당연히 회복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과실로 수령하지 못한 것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로 수령하지 못한 것도 받은 것으로 갑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자기 잘못으로 수령하지 못한 것도 과실을 배상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된다. 당연히 훼손한 것도 당연히 보상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과실로 수령하지 못한, 수취하지 못한 과실 차인조도 배상해야 된다로 가야 됩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자, 악의의 점유자는 당연히 자기가 받은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해서 주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것도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냐면 악의의 점유자는 자기의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수령하지 못한 과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직접 받은 것은 보상하는 거고 자기 잘못으로 못 받은 것도 보상하지만 자기 잘못도 없는데 못 받은 거 있죠. 순수하게 못 받은 거. 자,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세 종류로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순수하게 과실 수취권은 없다. 그래서 받은 과실을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실로 주의무 위반으로 수령하지 못한 과실은 보상해야 된다. 하지만 과실 없이 수령하지 못한 것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 없이 수령하지 못한 과실도 보상해야 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세 가지 종류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남의 것을 알고 점유한 자이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 수령권은 안 된다. 그래서 받은 과실은 반환해야 되고, 자, 과실로 못 받은 과실도 반환해야겠죠. 하지만 과실 없이 못 받은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폭력, 은비, 이것도 악의의 점유자로 같이 준용합니다. 폭력적인 점유자 또는 은비, 몰래 점유한 자도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할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요, 손해 전부를 책임져야 됩니다. 당연히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가 되기만 되지 악의의 자주든 악의의 타주든 관계없이 무조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하지만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선의의 점유자도 자주이면서 선의인 자만 하나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주이면서 선인 점유자만 자기의 책임으로 멸실, 훼손한 점유물은 현존한 그 현상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인 점유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점유자의 책임 있는 과실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목적물을 멸실, 훼손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선이면서 자주인 점유자만이 현존 이익 상태에서 배상하는 거고, 악의는 자주든 타주든 무조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이지만 타주인 점유자도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필요비 상환이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비는 통상적인 필요비라 그럽니다. 자,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그 점유물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통상이든 특별한 필요비든 전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과실을 취득한 권리가 있는 자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은 취득할 수 있지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필요비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필요비는 변론을 하고 무조건 전부 다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통상의 필요비만큼은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유익비로 해당하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유익비는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주는 방식은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은 돈을 주는, 지급을 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임대인의 선택 또는 소유자의 선택 또는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 또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가액의 증가분을 주는 거고, 청구 자체는 유익비 상한 청구는 선의든 악의의 점유자든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유익비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상의 필요비만큼은 과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유익비에 한해서 허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에 한해서는 법원에서 소유자의 청구가 들어오면 상당한 기간을 말미를 줘서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필요비는 법원의 기간을 연장하는 허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같이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반드시 유익비 반환에 있어서만큼은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줘서 허여할 수 있지, 필요비는 법원의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락 규정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비에 해당한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만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한 문장에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필요비는 법원에서 허여를 인정하는 기간의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비는 항상 즉시 청구하는 거고,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소한 필요비는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거고, 유익비는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유익비만큼은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늘려서 허락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필요비는 법원에 대한 기간의 연장 규정이 없다. 이것도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합니다. 본권이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본권이 있는 점유자는 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본권은 곧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소유권자가 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권이 없는 점유자와 진정한 주인과의 소송 관계를 말합니다. 본권이 없는 점유권과 회복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죠. 이 점유자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점유자다. 계약관계에 의한 점유자는 회복자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겠죠. 적법한 권한이 없이 점유한 자, 그 다음에 본권이 아닌 점유자에 대해서 회복자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회복자를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점유자는 회복자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가 구별된다 이겁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할 때는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돌려주냐의 문제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됩니다. 그래서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 그래서 판결 확정시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선의와 악의의 구별의 기준점은 소장 제기시로 갑니다. 소장 제기시 이후에 악의의 점유자로 가고, 소장 제기 이전까지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의와 악의의 점유자는 기준점이 반드시 소장 제기시로 가야 되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기준점은 판결 확정시로 가야 됩니다. 판결 확정시 하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소재기시 하면 선의의 점유, 악의의 점유의 기준 시점이다. 놓치면 안 되죠.
자,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사용의 이익이 과실이죠. 건물 사용의 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그다음에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실 수취권은 선의의 점유자가 가져간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요.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는 배상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에 대한 이익은 틀린 개념입니다. 과실의 이익은 수취할 수 있지만 그런다 해서 손해를 끼치면 손해는 배상해줘야겠죠. 자,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면 또 틀린 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그다음에 과실 수취권은 다른 개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 수취권이 있는 때에도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은 차임 수령권은 인정되지만 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주의무 위반으로 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액은 배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점유 사용으로 한 이득은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이 이득은 과실 수취권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배상 의무는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지만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는 거죠. 이득은 수취할 수 있지만 손해만큼은 배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를 끼쳤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지만 부당이득은 수취할 권한이 있지만 그래서 이익은 수취할 권한이 있지만 손해를 끼치면 손해만큼은 배상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수취권 사용으로 난 이득은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로 가야 되죠.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은 있지만 또 통상의 필요비는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통상의 필요비로 갑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래서 차임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한 이득을 수령한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회복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기계장치의 점유자가 기계장치를 가동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란다. 실질적인 이득이 과실이겠죠. 자, 그래서 기계장치 사용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분의 교체를 또 자기가 하면서 이득을 받겠죠. 자,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분의 교체 수리비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다 이겁니다. 이 비용의 상환을 주인한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과실은 수취할 수 있으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되죠. 자, 유익비만큼은요.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발생한 거죠. 유익비만큼은 선의의 점유자나 악의의 점유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유익비라 하는데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은 있으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로 가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실은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도 회복자한테 손해를 끼치면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일 때는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취한 과실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자,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해서 이걸 선의의 점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선의와 악의의 구별은 타인의 소유를 알았냐 몰랐냐를 구별하는 거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권한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는 이건 선의의 점유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는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점유물을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로 인해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라도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이 없이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세 종류를 반드시 외워야 되죠. 첫째, 수령한 과실은 보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해서 수령하지 못한 것도 보상해야 된다. 하지만 과실 없이 수령하지 못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가면 되죠. 자, 그리고 악의 점유자라도 그의 잘못 없이 과실 없이 과실을 훼손, 수취하지 못한 때는 당연히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잘못 없이 수령하지 못한 과실도 보상하면 안 되죠. 잘못이 있는 수령하지 못한 거, 과실로 수령하지 못한 과실은 보상해야 되지만 과실 없이 수령하지 못한 것은 보상할 의무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악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자, 악의 점유자도 당연히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악의 점유자도 자주 점유든 타주 점유든 그 귀책 사이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 자, 통상의 필요비로 악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과실 수령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든 유익비든 전부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필요비는 가액 증가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 물건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 그럽니다.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라는 것은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회복자에게 비용상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란 것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전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수령할 수 없다? 과실은 수취할 수 없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도 악의 점유자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도 유익비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익비는 선이든 악이든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자, 통상의 필요비만 구별되는 거죠. 자,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악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 수령권이 없다. 그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령권은 있으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면 되죠. 자, 그리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령권은 없지만 수령한 과실은 반환해야 되지만 자기 잘못으로 수령하지 못한 것도 반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의 점유자는 자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수령하지 못한 과실만큼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청구도 자, 선의, 악의 점유자 모두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선이든 악이든 유익비는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선택해서 돈을 주냐면 자, 지급하는 방법만큼은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든 증가액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는 방법은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지 선의, 악의 점유자의 선택으로 하면 무조건 틀리죠. 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주는데 자, 유익비 이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청구는 악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고 자, 선택하는 방법은 회복자의 선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회복자를 곧 소유자라 그럽니다.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한 기간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비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없다가 중요하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만큼만 회복자는 법원에 상한 기간을 허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말소해 달라고 자,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말소해 달라는 청구만 했답니다. 점유는 나가란 말은 하지 않고 등기상 소유자로만 자, 정확하게 회복자에게 돌려주라. 등기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한 청구권으로 유치적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회복자가 점유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등기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 청구하는 사항에서는 자, 선이든 악의 점유자든 유익비 상한만큼은 유익비 상한으로 유치권 자체를 행사할 수는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유치권은 그 점유를 상실하기 전에 상실할 것 같으니까 점유의 물건에 관련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치권인데, 자, 회복자가 등기상의 말소만 청구했을 때는 점유권에 관한 침탈로 보지 않죠.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선이든 악의 점유자는 자, 비용상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자체는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한 청구권으로 유치적 항변은 할 수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비용상한 청구권으로 유치적 항변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회복자가 어떤 것만 요구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 청구했을 때,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래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유익비, 필요비도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유치권으로 항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유치권의 항변은 자,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자, 점유자는 자,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인해서 유치적 항변은 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원래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다 가능하죠. 자, 근데 회복자가 등기 말소만 청구했을 때는 자, 유익비로 인해서 유치적 항변은 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이제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소유할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로 갑니다. 그래서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 5년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사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자주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상적인 점유자한테는 선의와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이 점유하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자, 자주 점유를 먼저 추정을 받습니다. 국가는. 자, 그래서 점유자의 자주 점유는 추정을 합니다. 국가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먼저 추정을 합니다. 점유자는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국가가 추정하니까. 자, 추정한다는 그 대상은 스스로 입증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선의와 자주 점유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틀리죠. 상대방이 타주는 악의의 점유를 입증해야지 선의와 자주는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불분명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기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계약으로 해서 자주점유를 했다, 이런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주점유 자체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려면 회복자,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승소를 했을 때만 점유자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거지,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가 입증됐는데 그 입증이 잘못됐다고 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자주 점유가 타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주어가 점유자가 나왔을 때는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반드시 자주 점유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자주 점유는 계속 인정이 됩니다. 자주 점유를 깨지려면 상대방이 타주라는 것을 소송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상대방, 회복자의 소송으로 인해서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죠. 자, 그래서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타주로 전환된다 하면 아주 틀린 문장이죠. 타주로 전환된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주어가 점유자가
자주 점유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해서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하면 안 됩니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타주로 전환될 때는 회복자의 소송에 의해서, 회복자의 주장에 의해서 타주가 입증이 돼야 타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와 타주의 기준 시점은 판결 확정시로 가야 됩니다. 자주와 타주의 기준 시점은 판결 확정시, 선의와 악의의 기준 시점은 소장 제기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주 점유라 하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주 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성립 요건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점유지 꼭 소유권이 있어야 자주 점유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은 무권리자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가 곧 소유의 의사가 있죠. 그래서 매수한 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갑니다. 물건을 매수하여, 그러니까 매수했으니까 자주점유자죠.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 아직도 매매가 무효가 됐다는 걸 모르는 것은 여전히 소유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매매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도 자주점유로 인정이 됩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접 토지도 자기가 매수한 대상자라고 믿고 인도를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것도 반드시 매수했으니까 그 매수한 자체가 자주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인도를 받은 경우도 자주점유로 갑니다. 자,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유사로 점유했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면 이거 자주점유로 갑니다. 타주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기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때부터죠. 소급한 게 아니라 원래는 타주점유였는데 이제는 내가 내 걸로 하겠다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매매를 시작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다 하면은 자주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간다. 이렇게 됐죠. 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죠. 새로운 권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인의 점유는 그때부터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타주 점유로 인식이 됩니다.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 자, 점유 매개 관계 직접 점유자, 점유 매개 관계는 자, 여전히 타주 점유로 봅니다. 자, 등기 명의자가 신탁되었다면 명의 수탁자는 여전히 타주 점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여전한 상속은 여전히 타주 점유로 갑니다. 타주 점유자는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그대로 상속한 자, 여전히 타주 점유로 가겠죠.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아직 못했으니까 자기 새로운 권원이 있을 때만 자주 점유고, 여전히 피임차인의 상속인은 여전히 임차인이죠. 자,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답니다. 상당히 초과한 것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매수인은 알 수도 있었죠. 그래서 자기 소유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초과한 부분에 대한 매수는 타주 점유로 갑니다. 미미한 정도의 것은 자주 점유로 가고 상당한 정도의 매수는 타주 점유로 갑니다. 분묘 기지권은 여전히 타인 산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것을 아는 자이죠. 그래서 분묘 기지권 인정되는 것도 타주 점유로 갑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자도 타주 점유로 간다.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그건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아직까지 이제는 타주 점유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 등기까지 줬는데 이제 타주 점유로 가야겠죠. 공유자 한 명이 공유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타주 점유로 갑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한 타주 점유가 인정되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례 범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타주입니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자주고 남의 지분은 무조건 타주 점유로 가겠죠. 그래서 공유자 1인이 공유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은 타주 점유로 간다. 그래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기준 시점은 판결 확정 시, 그러면 자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고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자로 구별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점유에 대해서, 자, 회복자의 관계,